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상석 교수입니다. 이번 코스는 코스 12 스마트폰으로 가전제품 제어하기 코스입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 아트메가 128 DIY 여행 교재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자리 잡고 있고요. 이번 강좌에서도 이 코스를 끝으로 강좌가 마무리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대미를 장식하는 이 마지막 강좌에 끝까지 잘 동참하시고 잘 이해하셔서 좋은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스마트폰으로 제품을 우리가 만드는 것을 이제 제어하는 그런 코스가 되겠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제어한다는 것은 내부에 그 무선으로 우리가 원하는 전자기기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블루투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그 다음에 가장 간단하게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과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아트메가 128의 UART를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해서 스마트폰하고 연결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장 간단하게 뭐 이렇게 한 글자 정도 보내고 받는 이런 것을 일단 통신을 점검하는 그런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잘 되면 이제 스마트폰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버저 울리기, LED 켜기, 그 다음에 또 그리고 이제 모터 제어하기, 그러니까 선풍기를 이제 만들어서 선풍기를 끄고 켜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것들을 이제 제어하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만들어 보고 프로그램 해보고 또 실행해 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블루투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는 이름만 보면은 파란 이빨 뭐 이렇게 되겠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약간의 그런 그 역사가 있습니다. 이 블루투스는 사실 1994년에 근거리, 그러니까 퍼스널 에어리어 네트워크 그래가지고 PAN이라고 보통 그러는데요. 이게 사람 주변에 있는 이제 이런 그 거리가 이제 한 10m 이런 정도 되는 그런 곳에 근거리 네트워크에 이제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다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994년에 이제 에릭슨이라는 회사에서 최초로 개발을 했는데요. 이 에릭슨이라는 회사가 그 이제 유럽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에 있는 이제 노르웨이, 스웨덴 이제 이런 쪽에 노키아, 에릭슨 이런 회사들이 이제 초창기에 많이 유명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릭슨이 이제 이거를 만들면서 우리가 이제 그 근거리 무선 통신의 표준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기 이런 걸 하나 만들었고요. 이게 만들면서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예전에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덴마크 국왕 중에 헤럴드 블라턴이라는 이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블라턴이라는 그 이름이 영어로 이제 블루투스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는데요. 또 이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름이 이제 별명이 파란 이빨로 이렇게 명명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국왕이 그 동네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이렇게 통합을 해서 잘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이제 이름을 따가지고 노키아, 에릭스 이런 친구들이 이런 회사들이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좋은
통합 무선 통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기원 그 그런 이제 좋은 뜻을 가지고 이름을 블루투스라고 이제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요게 이제 블루투스 이제 마크죠. 이게 블루투스 마크. 파란 이빨 이렇게 해서 색깔도 푸른색으로 이렇게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이 블루투스는 이제 주파수 대역이 2.4GHz, 좀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2400에서 2483.5MHz까지를 사용하는데요. 이 주파수 대역은 사실 블루투스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곳에서 이제 와이파이도 사용을 하고 또 다른 그런 그 무전기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 그런 통신으로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대역입니다. 이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ISM 이라고 그러는데요. ISM 여기 있네요.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그러니까 이제 이 범위가 산업용, 뭐 과학용, 그다음에 이제 의료용 이런 주파수 대역인데 누구나 사용해도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픈되어 있는 이제 그런 데를 사용해서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무선 간섭이 좀 많이 심하고 그래서 이제 블루투스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여기 이 주파수 대역을 한 79개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요. 이렇게 다 나눠 가지고 여기서 조금 통신하고 또 여기서 또 조금 통신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간섭을 피해 가지고 이제 통신을 합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주파수 호핑이라고 그러는데요. 주파수 호핑. 이렇게 펄쩍펄쩍 이제 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초당 한 1600번 정도 이제 그런 주파수 호핑을 이용을 해가지고 데이터 전송을 이제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뭐 이거 비슷한 통신으로 이제 직비 통신도 있고요. 지급이라고 보통 그러고 직비 통신도 있었고 또 저기 IRDA 적외선 통신도 있고 뭐 이렇게 무선 통신이 몇 가지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블루투스가 거의 이제 대세로 퍼스널 에어리아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거의 대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로 많이 사용하는 걸로는 이제 오디오 쪽에 많이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핸즈 프리, 뭐 블루투스 휴대폰 같은 거 자동차 연결하고 그럴 때 블루투스 이어셋, 그죠? 헤드셋, 이어셋 이런 것들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1.0부터 물론 발전했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거는 이제 2.1 버전, 2.1 플러스 EDR, Enhanced Data Rate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3Mbps까지 최대 커지는 이제 그런 거가 이제 많이 유행을 했고요. 한 몇 년 전서부터는 이제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라고 그래가지고 전력이 굉장히 전력을 조금 먹는,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같은 거가 작은 거 하나만 있으면은 계속 쓸 수 있는 이 BLE 버전이 많이 이제 유명하게 됐습니다. 4.0부터는 4.0 버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 해가지고 저전력 블루투스가 됐고요. 최근에는 이제 5.0을 이제 거쳐서 5.1, 5.2까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얘는 한 이제 2Mbps 까지 대역폭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이제 그 대신 획기적으로 전력이 이제 낮아져 가지고 조그만 소형 배터리 하나만 갖고도 이제 몇 년씩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버전 2.1 규격을 사용한 그런 모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버전 2.1 이 모듈에는 보통 이 블루투스는 통신을 하는 방식이 맨 아래쪽에 이제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그 위에 보면은 이제 프로파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미리 만들어진 라이브러리 같은 개념인데요. 이제 라이브러리가 용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앱 용도에 따라 가지고 라이브러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본적인 뭐 ASCII 데이터를 주고받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SPP라는 프로파일이 올라간 것을 이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SPP, 시리얼 포트 프로파일.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를 하는 거냐면은 UART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배웠죠. TX, RX 그라운드 갖고 통신을 하는 이 UART 통신이랑 똑같이 이제 통신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유선으로는 UART를 로 만들어주고 무선 쪽에는 이제 블루투스를 이용하는 이제 이런 프로파일을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시리얼 통신을. 네. 여기 지금 이제 그림에 여기 보듯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 여기 아트메가 128이 여기 있으면 아트메가 128에 TXD, RXD 이제 이 통신 라인이 두 개가 있겠죠. 물론 이제 GND는 당연히 이렇게 연결돼 있을 거고요. GND. 요거는 이제 표시는 안 했지만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X하고 RX를 여기 이제 요 블루투스 모듈이라는 게 있어서 이 블루투스 모듈은 뭘 해주냐면은 TX에서 온 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이거를 무선으로 이렇게 쏘아줍니다. 이게 이제 블루투스죠. 블루투스로 쏘아주면은 이 반대편에 이제 무선으로 이렇게 찌직 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블루투스 모듈이 있으면 이제 여기가 블루투스 통신이 되는 거죠. 통신이 이렇게 통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이쪽에서 쏘는 거는 이렇게 쏘면은 이제 무선으로 슈르륵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쪽에서 무선으로 블루투스 이제 무선으로 받아가지고 얘를 유선으로 이렇게 바꾸는데 유선에 뭘로 바꾸느냐 UART에 있는 RXD로 바꾼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보내는 거하고 받는 거가 UART 통신하고 연결을 해서 하는 이제 이런 모듈을 블루투스 시리얼 모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블루투스 시리얼 모듈은 UART 통신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니까 아까 조금 전에 소개한 SPP 시리얼 포트 프로파일 시리얼 포트 프로파일을 이 안에 이제 이 모듈 속에 프로그램이 이제 이렇게 들어있겠죠. 그죠? 시리얼 포트 프로파일이. 그래서 이걸 갖고 이렇게 무선과 유선을 이제 연결해주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하도록 하는 모듈을 이용해서 우리가 통신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모듈이 그러면은 어떤 모듈이 있느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긴 모듈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사용할 모듈은 J모드 BT-1이라는 모듈인데, 이 모듈은 사실은 이제 내부에 여기 이제 이 모듈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모듈 안에 보면은 여기 한쪽은 RX, TX 이렇게 받게 돼 있죠. 물론 이제 VCC 그라운드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요 내부에 보면 이렇게 녹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작은 모듈이 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모듈의 이름은 이제 HC05라는 모듈입니다. HC05라는 모듈. 근데 이 모듈이 이제 그 블루투스 2.1 플러스 EDR을 이제 실행하는 그런 모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J모드-BT-1은 사실은 이제 요 모듈에다가 요거를 우리가 그 브레드보드나 혹은 J모드 128-1 이런 곳에다가 이제 연결하기 쉽게 이렇게 이제 핀헤더를 만들어 가지고 꽂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장착하기 쉽게 만든 모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속에 있는 요 HC05라는 모듈은 다시 내부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여기 칩이 있습니다. 이렇게 칩. 그래서 이 칩들은 CSR이라는 회사의 BC417이라는 이제 블루투스 통신 칩을 사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요게 블루투스 칩이고 요거는 HC05는 블루투스 모듈이고 또 요거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만든 이제 J모드 J모드 BT-1 이것도 모듈이고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모듈을 이제 어떻게 장착해서 쓸 거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J모드 128-1에 여기에 이제 UART 핀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UART 핀을 사실은 여기 좀 잘 안 보이는데요. UART 핀을 이렇게 이게 J모드 128-1이 있으면 여기가 이제 USB입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핀을 이렇게 세 핀을 이렇게 해가지고 요 모듈을 여기 이렇게 꽂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꽂을 수 있게 세 핀을 꽂을 수 있게 이제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J모드하고 연결될 때는 이제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이렇게 꽂기만 하면 이 핀 자체가 이미 이 내부에 있는 UART 1 인터페이스에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착만 하면 그냥 되겠고요.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나중에 프로그램 할 때 요거는 이제 UART 1에 연결이 돼 있으니까 UART 0로 프로그램 하지는 이제 말아야 됩니다.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UART 0는 어디 연결돼 있죠? UART 0는 여기 이쪽에 있는 USB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제 다운로드하는 이제 그 라인하고 이렇게 겸용으로 돼 있죠. 그래서 요거는 UART 0 PC 쪽이죠. 이제 PC 쪽에는 UART 0가 연결돼 있고 요 모듈은 이제 UART 1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개념적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만약에 모듈이 두 개 있어서 이제 아트메가 128하고 아트메가 128 여기 이제 UART를 갖고 있고 UART 여기도 UART를 갖고 있고 만약에 이거 둘이 통신을 한다 그러면 그냥 UART끼리 RX는 TX로 TX는 RX로 이렇게 세 라인 연결하면 되는 거죠. 여기는 RX 여기는 TX 여기는 TX 여기는 RX 여기는 GND 여기도 GND 이렇게 세 라인을 연결하면은 바로 시리얼 통신, UART 통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무선으로 이 선을 이제 이게 유선이죠, 유선을 끊어버리고 이거를 블루투스로 이 라인을 찌지직 이렇게 공중으로 만약에 무선으로 보낸다고 치면 요런 이제 블루투스 시리얼 모듈 요런 J모드 128, J모드 BT-1이라는 모듈을 쓰면 요 끊어진 공간에는 블루투스로 통신을 하지만 이거는 이제 블루투스로 통신을 하지만 이쪽 편에는 이제 UART로 인터페이스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TX, 여기도 RX, GND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쪽도 TX, RX, GND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요런 식으로 통신을 하면 얘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무선 구간이지만 사실은 그냥 통째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처럼요. 이렇게 돼서 그냥 쭉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제로는 무선이지만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유선으로 쭉 연결된 거하고 똑같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런 요런 똑같은 모듈끼리만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스마트폰이라고 그러면 스마트폰 내부에 이제 블루투스가 있습니다. 이게 블루투스 모듈이. 블루투스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블루투스 시리얼, 블루투스 모듈이죠. 모듈이 이제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찌직 가지고 블루투스로 가면 이쪽에서 찌직 블루투스로 받고 그 시리얼 모듈이 이제 UART로 여기다가 바꿔주면 결국은 이쪽에 있는 모듈하고 이쪽에 있는 스마트폰하고 UART 통신으로 통신이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죠. 즉 통신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그 스마트폰과 통신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 1, 2분 쉬었다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과 통신하기 시간입니다. 조금 전에 그 블루투스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배웠고, 블루투스가 그 무선 구간을 연결하는 거지만 우리가 그 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정확하게 다루지 않고요. 그냥 블루투스 시리얼 모듈이라는 것이 있어서 걔가 무선 구간은 그냥 유선으로 연결된 거하고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스마트폰이랑 통신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목표는 스마트폰으로부터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서 만약에 어떤 문자를 보내면 1, 2, 3 이런 거를 보내면은 이 이제 아트메가 128에서 1, 2, 3 이런 게 오면은 그냥 그 문자 온 문자를 그대로 루프백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에코백이죠, 에코백. 일단 되돌려 보내고, 그리고 1, 2, 3 중에 어떤 것이 오게 되면 그거는 1이 오면 1, 2가 오면은 2, 3이 오면 3 이렇게 글자를 내보내주는 이제 이런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자나 다른 글자가 들어오면은 그것은 그냥 에코백만 하고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 2, 3만 딱 1, 2, 3 하는 경우만 1, 2, 3가 오고 나머지 경우는 이제 오지 않는 거죠. 예. 이렇게 통신하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걸 만들 수 있느냐? 자, 아까 이제 설명을 다 했으니까 그냥 유아트 통신이라는 게 있다. 유아트 통신으로 나는 내보내면 된다. 그러니까 저기 아트메가 128-1 입장에서는 아트메가 128의 입장에서는 그냥 유아트 통신으로 1이 들어오면 1을 내보내고 1이라는 걸 내보내면 되는 거죠. 2가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RX로 2가 들어오면은 TX로 2라는 걸 내보내고 연이어서 2 이렇게 내보내면 되는 거죠. 3이 들어오면은 3 내보내고 3 이렇게 내보내면 돼요. 만약에 9가 들어왔다 그러면 9는 이제 우리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9만 내보내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물음표가 들어왔다 그렇더라도 그냥 물음표만 에코백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유아트 통신으로 생각을 하면 아주 편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드웨어는 이제 그런 그 대신 이제 UART 통신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 블루투스 시리얼 모듈이 있어야 되니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J모드 BT-1이라는 블루투스 시리얼 모듈을 J모드 128-1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면 조금 전에 얘기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모두 처리해 줄 수 있게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입장에서는 이제 블루투스를 활성화 시켜야 되니까 블루투스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앱을 하나 우리가 바깥에 이제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요. 우리가 1, 2, 3, 4 이런 걸 보낼 수 있는 그런 앱을 하나 선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통신을 이제 여기서는 우리는 이제 블루투스 터미널 HC05라는 그런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블루투스 앱을 설치를 해서 요걸로 통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이제 요거는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잘 되는데요. 이게 이제 애플 아이폰에서는 이 앱을 설치를 할 때 이제 다른 제약 사항이 있어서 여기서는 그 안드로이드 폰으로만 하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 앱을 까는 과정하고 이 앱이 실행될 때 처음에 이제 통신하는 방식 이것은 이제 뒷부분에서 나오니까요. 이제 그거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하드웨어 연결부터 보겠습니다. 하드웨어 연결은 뭐 간단합니다. 아트메가 128이 있는 곳에다가 RxD1 여기서 아까 조심하라고 그랬죠. 이제 UART 통신이긴 하지만 0이 아니라 1번입니다. 1번 포트 즉 PD2하고 PD3 이 포트에 여기 블루투스에 TXD, RxD를 각각 이 그림에 맞게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VCC, 그라운드 이렇게 연결하면 연결은 끝납니다. 실제 연결된 모습을 보면은 이제 그냥 J모드 128-1이 여기에 이렇게 지금 여기 이렇게 꽂혀 있죠. 그러니까 요거가 이렇게 3핀짜리 2줄짜리 인터페이스가 있어서 거기다가 요거를 그냥 장착하면 다른 아무런 선 연결할 필요가 없고요. 내부적으로 바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프로그램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대충 생각을 해보면 UART 통신하고 똑같다고 그랬으니까요. 블루투스 통신 연결하는 거는 이제 앱에서 처리를 할 거니까 우리는 생각하지 말고 UART 통신 UART1으로
만약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거를 내보내고 걔가 1, 2, 3인 경우만 각각 해당되는 1, 2, 3 요거를 내보내 주면은 되는 거니까 프로그램은 그리 어렵지 않겠습니다. 자, 한번 프로그램 보시죠. 자, 미리 이제 이렇게 1, 2, 3 이렇게 어레이를 만들어 놓고요. 프로그램을 보면요. 자, 메인에서 맨 처음에 이제 init UART1 초기화를 합니다. 초기화. 초기화라는 거는 이제 UART를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예전에 다 배웠으니까. 예전에는 이제 요거가 UART init UART 0였죠. 그죠? 예, 0. 그래서 이제 초기화를 했는데 지금은 UART 1에 대해서 초기화하겠습니다. UART 1 초기화를 잠깐 보면 여기죠. 그래서 이제 송신하고 수신 RX enable 이거는 이제 UCSR 1B 이거를 이제 18로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컨트롤 레지스터 B에 8비트를 찾아가서 요거 이제 TX enable, RX enable 요 비트를 세트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18이니까 0001 여기 1 여기도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 두 비트가 각각 이제 TX enable, RX enable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1C에는 0x 06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UART 모드를 설정하는데 8비트 데이터, no parity, one stop bit 이거 UART 0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레이트 레지스터를 설정해 준다 그랬죠. UBRR 1H하고 1 low 하이하고 로우 이제 보레이트 레지스터를 세팅합니다. 08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115,200 보레이트가 되겠습니다. 115,200으로 보레이트를 하게 되는 이유는 이제 이게 이제 아트메가고요. 아트메가 요거 이제 UART 아닌데 UART 1에 TX, RXD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5,200으로 하는 이유는 이쪽 편에 붙어 있는 J모드 BT-1 요 놈의 세팅이 115,200으로 이렇게 TX, RX를 주고받게 요 자체가 초기 출하할 때 115,200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요것도 프로그램에서도 08 그래서 115,200 보레이트를 맞췄습니다. 보통 이제 사용하는 만약에 이제 9,600으로 한다고 그러면 쓰고 싶으면은 요걸 8을 이제 103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블루투스 요 J모드 BT-1 요거를 요거에 이제 그 내부를 이제 9,600으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요거 바꿔주는 이제 과정은 또 다른 거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알기 쉽게 115,200으로 하면은 뭐 바꿔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냥 115,200으로 보레이트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자, 이닛을 이제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get 캐릭터 해야겠죠. 이제 get 캐릭터 해가지고 한 글자를 받아가지고 어떤 글자가 오면은 만약에 한 글자가 들어왔다 그러면 푸 캐릭터를 하고 이게 이제 에코백이죠. 에코백 돌려보내고 그리고 체크를 합니다. 만약에 1이면은 푸 스트링 1 1이라는 이제 1 on이라는 거를 보내고 만약에 2가 들어왔다 2가 들어오면은 2를 보내고 3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3를 보냅니다. 만약에 else 기타 다른 글자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제 else 요거니까 아무것도 안 하죠. nothing. 그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면은 이제 메인 프로그램이 다 되겠습니다. 자, 뭐 이게 저 get 캐릭터, 푸 캐릭터 이건 다 했었죠. 푸 캐릭터의 경우는 여기 이제 푸 캐릭터 할 때는 이제 트랜스밋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보내는 거니까 그때는 뭐냐면 이제 UART 데이터 UART 데이터 레지스터 empty. 그러니까 UART 데이터 레지스터 empty. 그래서 이제 UDR2가 되겠습니다. UDR2 요거 UDR1 UART 트랜스밋 데이터가 보내려고 그러는 데이터가 다 잘 보내졌느냐 잘 보내졌으면은 다음 데이터를 여기다가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푸 캐릭터에서는 이제 요거를 체크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리시브 할 때는 이제 데이터가 잘 들어왔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리시브 데이터
received 데이터 RX 데이터죠. RX 데이터가 complete 잘 들어왔느냐 이제 그런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이제 RX ready인데요. RX 들어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 비트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UCSR 1A의 이제 5번 비트고요. 이게 5번 비트고 얘는 이제 UCSR 1A의 7번 비트가 되겠습니다. 7번 비트. 그래서 이 비트를 체크를 해서 이게 엠프티가 되면은 들어온 데이터를 리턴해 주는 거죠. get에서는. 트랜스밋에서는 이제 요게 되면은 바깥에서 요 UDR 레지스터에다가 요걸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TX 할 데이터를. 그러면 이제 이게 나가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put string 요거는 널이 될 때까지 뱅글뱅글 돌면서 여기를 뱅글뱅글 돌면서 put 캐릭터 해가지고 널이 될 때까지 체크해서 내보내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뭐 저기 프로그램은 다 짰으니까 문제가 없고요. 실제로 이제 스마트폰 이렇게 이제 다 짜놓고 스마트폰에서는 이제 연결을 해서 우리가 바깥에서 이제 1, 2, 3, 뭐 달러, 물음표 이런 거 한번 보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행할 때는 실행하는 방법을 우리가 처음 해보는 거니까 여기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용 앱은 사실 여러 가지 앱이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그냥 편리하게 하는 거는 블루투스 터미널 HC05라는 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 이런 데 가서 앱을 찾아가지고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앱을 찾아가지고 실행을 하면은 여기 이제 오른쪽 요거처럼 창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여기 메뉴 중에 여기 스캔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캔. 메뉴 요 동네에 여기 스캔이라는 라인이 있어서 얘를 클릭을 하면은 뉴 스캔 디바이스로 JCNET BT XXXX 이게 숫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한번 보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숫자가 나타나는데요. 그 숫자를 터치를 하면은 처음 실행하면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비밀번호를. 그러면 이제 이때는 1, 2, 3, 4를 입력하면 됩니다. 1, 2, 3, 4.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은 스마트폰하고 J모드 BT-1이 페어링이 되는데요. 이 페어링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서로 무선으로 이제 데이터가 너하고 나하고 이제 연결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비밀번호가 맞으면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연결이 한번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애들은 이제 연결이 될 수가 없고요. 한번 연결이 되면 이제 1대1 관계가 1대1 연결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렇게 연결이 일단 돼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무선끼리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연결이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선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됐다 이렇게 간주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주가 되면은 얘는 무슨 통신이냐면은 블루투스 통신이 아니라 이제 UART 통신이라고 생각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거는 이제 페어링이 되면은 그렇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페어링이 됐는지는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J모드 BT-1의 요 모듈에 보면 이렇게 제가 요게 이제 안테나 부분이고요. 이게 녹색 이렇게 있으면 다리가 이제 여기 이렇게 다리가 여기 있는데 요 부분인가에 보면은 여기 불이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이제 모드를 나타내는 건데 처음에 페어링이 안 될 때는 한 0.5초마다 한 번씩 깜빡깜빡깜빡깜빡 이렇게 좀 빨리 움직이다가 페어링이 되면은 요게 한 2초마다 한 번씩 깜빡 이렇게 나타내게 되고요. 요 또 다른 하나의 LED가 이제 그때는 불이 완전히 들어옵니다. 온이 됩니다. 온. 요 LED 하나가. 그러니까 이 LED가 온이 되면 얘가 페어링 LED입니다. 페어링 LED. 그래서 그거를 페어링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알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불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마음대로 이제 통신이 가능하고 그 통신은 우리는 이제 무선은 생각하지 않고 UART 통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그 비밀번호까지 이제 입력이 됐을 때는 이제 이런 창이 최종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입력창을 터치를 한 다음에 키패드에서 우리가 이제 ASCII 캐릭터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캐릭터에다가 이제 1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제 send ASCII라고 표시된 이제 키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여기가 지금 키패드죠. 이게 키패드 키가 있고 여기에 이제 send를 여긴가요? send를 누르면은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이나 2나 3이나 이런 걸 누르게 되면은 여기 잘 보이지는 않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 1, 1 여기 1, 2, 3, 3 이렇게 세 개의 글자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다른 거 만약에 뭐 5를 누른다든지 달러를 누른다든지 이런 걸 누르면은 여기 글자가 이제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거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다 실행을 해서 한번 이제 이 환경을 꾸미고 프로그램을 짜고 그리고 또 블루투스의 앱을 깔아가지고 1, 2, 3을 눌러서 1, 2, 3가 돌아오는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시간을 이제 충분히 드릴 테니까 그 사이에 하드웨어도 만들고 앱도 깔고 이렇게 쭉 해보고 우리가 잠시 후에 다시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다 실습을 좀 실행하시고요. 잘 안되는 거는 따로 문의를 하셔서 해결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다 되면은 휴식을 하도록 하죠. 자, 일단 꾸며 보겠습니다. 시작. 자, 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글자를 주고받는 과정은 다 잘 되셨는지요? 잘 되신 분도 있고 혹시나 잘 안 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그동안은 다 모든 섹션이나 코스들이 다 잘 되는 거를 가정을 하고 했었는데요. 요번에는 어떤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은 설계를 한 후에 시험을 할 때 잘 되지 않는 경우 이것을 디버깅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넘어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보통의 경우 강의를 하거나 우리가 이런 거를 진행을 할 때는 전부 다 이미 많은 그 트라이얼 앤 에러를 통해 가지고 다 걸러진 그런 코드를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될 리가 없죠. 그렇지만 이제 실전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프로그램도 자기가 직접 짜야 되고 또 코드도 어떤 그 정보도 자기가 다른 데서 가져와 가지고 뭐 이렇게 합치기도 하고 분해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 또 회로도 자기가 직접 꾸며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실제 구현을 해서 완성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나 설계하고 프로그램하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그것이 잘 동작하는지를 해보면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그 안 되는 경우를 안 되는 경우에 이제 그거를 잘 안 되는 것을 찾는 과정. 이거는 이제 보통 디버깅이라고 얘기합니다. 디버깅. 이게 제가 이 전체 강좌에서 이제 디버깅을 얘기를 할 그런 기회가 잘 없기 때문에 이번 섹션에서 디버깅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스마트폰과 통신하기 이제 실행을 했는데요. 이제 만약에 잘 안 됐다고 가정을 하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디버깅 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쳐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제 스마트폰에서 뭐 1, 2, 3, 4 앱을 통해 가지고 1, 2, 3이라는 글자를 보냈는데 그것이 이제 이 J모드 BT-1 블루투스 시리얼 모듈을 탑재하고 있는 J모드 128-1에 그 내부에 있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이것들을 처리하고 다시 이제 에코백을 해서 보내야 되고 또 프로그램에서 그것이 1, 2, 3인 경우에는 그에 알맞는 1, 2, 3를 이렇게 보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것을 했을 때 아무런 스마트폰에서 뭔가를 눌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물론 이제 그 어떤 현상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현상을 보고 이거는 이제 어떤 추측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여기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마트폰의 예에서 보면은 이제 한 세 가지 정도의 큰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스마트폰에서 블루투스 시리얼 모듈까지는 과연 잘 되는가? 그 다음에 블루투스 시리얼 모듈에서 이 아트메가 128-1까지의 그 패스, 그 경로는 문제가 없는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도착했다 하더라도 여기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 디버깅을 할 때 단계는 이제 거꾸로 해도 좋고 이제 바로 해도 좋고 좋지만 가장 간단하고 단순한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거를 하나씩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디버깅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디버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어디서 이것을 자를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블루투스 통신까지가 잘 되느냐 이거 하나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를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J모드 128-까지 잘 가느냐 그다음 세 번째는 내부에서 프로그램이 잘 도느냐 이렇게 세 개로 디바이드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정확하다 이게 맞는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이제 그런 컨커 과정을 거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통 분할 정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바이스 앤 컨커 하나씩 이렇게 딱딱 구분해 놓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밝히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한번 그러면 이 과정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블루투스 통신이 잘 되는가 하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떻게 하면은 스마트폰하고 J모드 128-1하고의 관계가 제대로 되는지를 볼 수 있을까요? 자, 다음을 보시죠. 제일 이제 좋은 방법은 사실은 이제 이쪽에 우리가 여기 지금 스마트폰이 있는데요. 자, 여기 있는 이 스마트폰에서 무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걸 보냈을 때 여기 있는 이제 BT-1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걸 받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J모드 128-1까지 가는데 일단 이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단계까지만을 생각하려면 여기를 이제 차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단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요 선에서까지에서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는 거는 요 안에서
가능하면 요원에서 테스트하고 끝을 낸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여기가 이제 무선으로 이렇게 보내고 나서 여기가 이제 무선을 이렇게 받으면은 무선을 받은 거가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유아트 통신이니까 이렇게 통신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TX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서 받아가지고 뭔가 처리를 해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보내는 이렇게 RX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요 단계에서 여기서 시험을 끝내고 싶으니까 이쪽 거를 관여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하면은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냐면은 여기 보내는 요 TX를 바로 이렇게 뺑 돌려서 요 RX에다 그냥 묶어줍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묶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쪽 오른쪽에 있는 아트메가 128 쪽은 관여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커트를 하고 이것을 그냥 그대로 TX에서 RX로 이렇게 물려주면 이거를 루프백이라고 합니다. 루프백. 루프백 테스트라는 거가 굉장히 시험할 때 많이 사용이 되고 이제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루프백을 해버리면 이쪽에 있는 J모드 128은 즉 아트메가 128은 전혀 관여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걸 좀 더 다시 단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여기가 이제 스마트폰이고요. 여기가 블루투스 시리얼 모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선으로 이렇게 보내면 얘가 이쪽으로 이제 TX 이렇게 하고 보내는 거를 보내지 말고 그냥 이렇게 받는 거죠. 바로 자기가 이렇게 받아서 RX 이렇게 받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 블루투스 시리얼 모듈의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들어왔으니까 다시 이것을 무선으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아까 내가 만약에 1 이렇게 쳤으면 이거에 다시 1 하고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까지 잘라진 상태로 이거 이제 아이솔레이션 되는 거죠. 이게 디바이드가 된 상태에서 여기까지의 검증을 테스트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뭐 프로그램도 필요 없고 J모드 128-1 즉 아트메가 128-1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 J모드 비트-1 시리얼 모듈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TX, RX 이렇게 연결하고 전원만 여기서 이제 VCC하고 그라운드 GND 요것만 외부에서 연결을 해주고 처리하면은 요 1번 첫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단계는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결을 하면 여기서 뭐를 알 수 있나요? 이게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고요.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첫 번째 뭐냐면은 이 블루투스 시리얼 모듈은 문제가 없다. 오케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게 될까요? 두 번째 단계는 J모드 아트메가 128-1까지 일단 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뭐냐면 여기 이제 그림에서 봤을 때 이 속에 있는 내부 프로그램하고는 상관없이 여기 TX 한 거가 여기서 TX 한 거가 여기까지 들어갔다가 여기서 다시 여기로 나오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까지 데이터가 들어갔다가 얘가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프로그램 상에서 루프백을 만들면 됩니다. 루프백.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그 블루투스 모듈이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아트메가 128한테 여기에 만약에 어떤 데이터를 하나 전달했다고 치면 여기서는 이제 실제 우리가 어떤 뭐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짜는 게 아니라 받기만 하면은 내보내 주는 겁니다. 무조건. 그러면 얘는 프로그램은 거의 거치지 않고 받으면은 바로 보내주니까 이 아트메가 128-1에서의 루프백이 되는 거죠. 자, 프로그램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이제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다 준비를 해놓고요. 메인만 보죠. 메인. 여기 메인을 보면은 여기
메인을 보면 메인에서는 뭐냐면 이제 초기화는 물론 해야 되겠고요. while 1 하면서 뭐 하냐면 get 캐릭터 1을 C로 받아서 요 C를 다시 여기 C에 해서 put 캐릭터 1. 그러니까 온 거를 들어온 거를 아트메가 128이 있으면 1로 RX가 들어오면 요거를 요렇게 해서 이쪽으로 내보낸다 이거지. TX로. 자, 요쪽에 뭐가 있냐면 요쪽에 블루투스 시리얼 모듈이 있는 거죠. 블루투스 시리얼 모듈 J모드 128, J모드 BT-1.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무선으로 뽀뽀뽀 해가지고 이제 여기 스마트폰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통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일로 가서 여기까지 가가지고 루프백 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까지. 그러면 이 속에 있는 프로그램은 특별히 많이 하지 말고 그냥 뺑 돌아서 나가는 이제 이 프로그램 상에서의 루프백을 만들어 주면은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이 이렇게 굉장히 단순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실험을 해서 제대로 여기 스마트폰에서 만약에 1이라는 글자를 보냈더니 1이 돌아오더라. 그러면은 얘는 두 번째 단계, 세컨드 단계가 이제 오케이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어디까지 됐냐면 여기 무선에서 스마트폰에서 여기 무선까지 여기까지는 이제 오케이인데 2단계에서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단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서 선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뭐 연결이 잘못됐든지 뭐 이러한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까지 이제 해가지고 2번까지 오케이가 됐는데도 맨 마지막 단계가 만약에 안 됐다면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다. 그 문제는 뭐냐면은 루프백까지 괜찮다는 얘기는 요 안에 있는 아트메가 128-1의 프로그램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문제다. 3번은 즉 프로그램에서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잘못 짠 거죠. 그죠? 네. 요게 이제 아까 그 2단계를 연결했던 이제 그런 건데요. 예. 요거는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그 프로그램을 이제 여기서 했던 아까 그 쭉 나와 있던 그 프로그램 중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짰겠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디버깅하는 단계, 프로그램을 디버깅해서 문제를 찾아내는 이제 세 번째 단계를 거쳐 가지고 찾으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어떤 디버깅을 할 때는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여기 첫 번째 여기 나타난 것처럼 문제를 일단 다시 정리를 해보면 디버깅을 할 때는 일단 문제를 나눠서 생각한다. A, B, C 이렇게 구분을 지어가지고 디바이드 해가지고 나눠서 생각한다. 또는 이제 문제의 범위를 최대한 단계별로 좁혀 놓는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또 다른 단계에서 이제 좁아진 문제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가능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위치에서 더 진도가 나가지 않도록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정지를 할 수 있도록 뭐 while문이라든지 뭐 이런 걸 써가지고 그 프로그램 그 문제가 발생하는 위치에서 스톱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뭐가 많이 있으면은 격가지들은 다 없애고 주변을 생략하고 뭐 프로그램 같은 경우 코멘트로 처리하고 그 줄기가 되는 곳만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 그런 포인트만 잘 처리하면은 우리가 테스트를 하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프로그램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면 혹은 또 프로그램에서 해결이 잘 안 된다고 그러면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하드웨어적인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경우는 신호가 정말로 전달이 되는지, 그러니까 출력에서 만약에 저쪽으로 보낸다고 그러면은 보내는 쪽에서는 제대로 가는지, 그거를 디버깅 코드를 넣거나 아니면은 테스터나 오실로스코프 같은 걸로 하드웨어적인 신호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신호를 봄으로 인해 가지고 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인베디드 시스템이나 이렇게 작은 전자제품, 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럴 때는 연결이 잘못되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쪽을 하는 엔지니어들은 테스터나 오실로스코프 같은 것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좋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코프는 잘 쓰실 줄 아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오실로스코프 이런 것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그거를 잘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또 한 섹션이 이제 끝났으니까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마지막 섹션, 이 코스의 이제 마지막 섹션,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가전제품 제어하기는 커피 브레이크, 티 브레이크, 쿠키 브레이크 모두 휴식을 가지시고 좀 편안하게 쉬었다가 한 10분, 15분 정도 충분히 쉬었다가 이제 모든 강의의 이제 마지막이고 또 이 코스의 또 마지막인 스마트폰으로 가전제품 제어하기 요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휴식하시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마지막 섹션 강의 시작합니다. 자, 스마트폰으로 가전제품 제어하기인데요. 목표는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서 우리가 전등을 끄고 켜는 거. 전등이라 하면은 이제 우리는 LED로 구현을 하죠. 그 다음에 경고음, 버저를 울리거나 울리지 않게 하거나 온, 오프, 버저 온, 오프 이것도 제어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선풍기, 그러니까 모터로 만들겠죠. 선풍기를 돌리거나 정지하게 하는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가지고 껐다 켰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동작 상태를 알 수 있게 하는 여기까지 우리가 제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스마트폰에서 이제 1이라는 숫자를 보내면 전등이 켜지고 4라는 숫자를 보내면은 전등이 꺼지고 그 다음에 2를 보내면은 버저가 울리고 5를 보내면은 버저가 꺼지고 3을 보내면은 선풍기 모터가 돌고 6을 보내면은 선풍기가 꺼지고 마지막으로 7이라는 숫자를 보내면은 현재 상태 전등, 버저, 선풍기 이 세 개의 상태가 O나 X 형태로 나한테 이제 디스플레이가 되는 이런 식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작품을 꾸며보고 프로그램 해보고 실행시켜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번 섹션이 이번 섹션의 이제 목표로 하죠. 자, 최종 꾸며진 이제 목표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스마트폰 있고요. 여기 이쪽에 지금 요 LED 요게 이제 전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뭐라 했지? 버저라고 그랬네. 버저 여기 있죠. 버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풍기 여기 선풍기 선풍기를 이제 제어하는 여기 모터 드라이버가 여기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이제 이 모터의 경우에는 전원을 따로 쓰는 것이 좋으니까 여기 이제 배터리를 통해 가지고 이쪽에 전원 레귤레이터 어댑터를 통해서
전원 레귤레이터 변환기를 통해 가지고 여기다 이제 전원을 공급해 가지고 하는 이제 이 토탈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이쪽에는 스마트폰으로 재워야 되니까 스마트폰이 여기 있겠고요. 여기하고 이제 여기 사이는 이제 무선이죠. 여기 무선. 무선은 여기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여기로. 자, 이렇게 이제 꾸미는 거를 목표로 해보죠. 어떻게 구현하면 되는지. 지금 하드웨어적인 거는 얘기를 했고요.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뭐 아까 그 목표하고 뭐 사실은 동일합니다. 스마트폰에서 보내오는 거는 블루투스를 통해서 오지만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하는 거는 UART 통신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1이 들어오면 전등 ON, 4가 들어오면 전등 OFF, 2가 들어오면 버저 ON, 5가 들어오면 버저 OFF, 3이 들어오면 모터 ON, 6이 들어오면 모터 OFF, 7이 들어오면 그동안에 이제 그 전등 그 다음에 버저 선풍기 요 상태를 현재 상태를 갖고 있다가 그 상태를 보고 그 상태에 알맞게 O나 X, 그러니까 ON인 경우는 O, OFF인 경우는 X를 스마트폰 쪽으로 보내주면은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은 구현하면 되고요. 회로도 한번 더 보실까요? 회로도 여기 지금 LED 이제 전등이죠. 이쪽에 전등 연결하는 전등 파트. 요거 이제 아트메 가고요. 전등 파트. 다음에 여기 버저 파트 여기 있죠. 이렇게 요거 이제 LED 여기 버저 파트. 다음에 이제 모터는 여기 이제 모터 드라이버가 있겠죠. J모드 모터 -1 해가지고 여기까지 여기가 모터. 그때 모터는 이제 전원 공급을 따로 해줘야 되니까 이쪽에 이제 전원 공급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요거는 이제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6V 1.5 곱하기 4 4개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배터리 팩에 해가지고 공급을 해주면 되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이쪽 편에 이제 스마트폰이 있다고 치면 그거하고 통신해야 되니까 이게 블루투스 로직이 여기 있겠습니다. 블루투스죠. 네, 이렇게 이제 연결하면 되겠죠. 자, 프로그램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이제 그 각각의 것들은 이미 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함께 다 공부하고 꾸며봤기 때문에 구성만 하면 되겠습니다. 메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메인을 처음에 메인입니다. 메인을 처음에 보면은 초기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LED, 뭐 선풍기, 버저 이런 것들 다 디렉션 이제 결정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터 초기화, 스탠바이 상태로 놔놓고, 그 다음에 UART 초기화, 그죠? UART는 이제 블루투스죠. 이게 이제 블루투스 포트 UART 1 쪽에 115,200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초기화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스마트폰에서 오는 문자를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기다렸다가 문자가 오면은 그 문자가 1, 2, 3 중에 어떤 거냐 체크해가지고 각각에 알맞는 거를 처리하고 1이면 1, 2면 2, 3이 오면은 3 이런 이제 글자를 보내주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들어온 글자를 그대로 리턴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while 1 이렇게 무한 루프를 돌면서 if available이면 여기서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요 부분이 지금 제일 중요한데요. available이 아니면은 문자가 이제 없다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을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but 지금 LED가 있고 LED는 on off 온 거에 따라 가지고 그냥 on off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터도 내가 원하는 글자가 들어오면 on, 안 들어오면 off 이렇게 하면 되고요. off에 해당하는 문자가 들어오면 off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버전은 이제 내가 버전을 켜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on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버를 하게 되면은, 온을 하게 되면은 이 버전은 계속 그 헤르츠를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 이렇게 펄스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요. 프로그램이 여기 계속 관여가 됩니다.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관여가 된다라는 얘기는 메인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야 된다는 얘기고, 이 프로그램이 돌라고 그러면은 이 체크하는 루틴, 그러니까 블루투스로부터 오는 글자를 체크하는 시간이 랑 이제 서로 충돌이 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전체를 프로그램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LED하고 모터는 그냥 그대로 하면 되고, 버저의 경우는 버저 on이라는 거가 만약에 왔다고 치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버저를 아주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만, 버저를 요 짧은 시간 동안만 온 시킵니다. 온. 그리고 이제 이 상태를 스테이트에다가 저장을 해 놓은 다음에 온 시킬 때는 요만큼만 삐 하고 소리를 내고 이제 다음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다음 처리를 했는데도 만약에 버저가 온 상태로 계속 있다 그러면 또 삐 하고 잠깐 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루프를 한 바퀴 돌 때마다 짧은 기간만 버저를 울리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버저를 울리는 시간 때문에 이 블루투스를 통해 가지고 스마트폰에서 들어온 그 명령어를 놓칠 염려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여기서 여기 이제 여기를 보면요, 만약에 들어온 문자가 없으면, 들어온 문자가 없다라는 얘기는, 없으면은 뭐만 체크하냐면은 버저가 온 상태냐 없 상태냐 봐가지고, 버저가 만약에 온 상태다 그러면은 짧은 시간 동안 버저를 울리는 겁니다. 버저 컨트롤 이렇게 해가지고 버저를 울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끝나는 거고요. 만약에 버저가 on이 아니면은 그러면은 이제 버저에 대한 거는 이제 처리를 안 하면 되니까 다시 그냥 컨티뉴, 여기서 지금 이제 컨티뉴 이렇게 한 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여기로.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결국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으면은 이제 버저의 상태만 체크해서 버저가 온 상태면 계속 삐 하고 울리는 거고, 버저가 오프 상태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if 해가지고 available, 이게 낮은 경우는, 이렇게 available 하지 않은 경우, 즉 available이라는 게 이제 뭘 체크하는 거냐면은 스마트폰으로부터, 즉 블루투스로부터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available이 1이 됩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죠. available 어떻게 체크하는지. 여기 보면 여기 있죠. available 체크는 뭐냐면은 ready가 됐느냐를 보는 겁니다. RxC1 ready냐 봐가지고, ready면은 1을 리턴하고 else면은 0을 리턴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인풋이 들어올 때까지 대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체크만 하고 대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기를 하게 되면은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고 여기서 그냥 계속 그 인풋이 들어오기만 기다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아까 그 버저를 울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를 하지 않고 체크만 해서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체크를 하게 되고요. 들어오게 있으면은 1, 없으면은 0을 리턴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아까 원래대로 가서 이게 만약에 있다면은 이제 데이터가 들어온 거죠. 들어왔으면은 이제 그거를 갖고 와서 숫자를 봐야 되니까 다음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available 하다고 그랬으니까 get character 1 해서 이거 C로 갖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에서 뭐인가가 이제 하나가 한 글자가 들어온 거죠. 일로 하나가. 그래서 일단 들어왔으면 요거를 루프백 합니다. 루프백. 자, 루프백이라기보다도 에코백 합니다. 에코백. 똑같이 되돌려 주는 거죠. 여기 풋 캐릭터 1 C 요에게는 바로 되돌려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에 글자가, 만약 스마트폰에서 여기서 1 이렇게 쳤으면 이제 1이라는 글자가 여기로 가가지고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1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가전제품을 제어해야 되니까 1이냐 2이냐 3이냐를 봐서 각각 제어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C에 따라서 스위치, C가 만약에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4, 5, 6인 경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1이면은 LED ON이죠. 그래서 포트 A에다가 0X, 0F 이렇게 하면 LED 4개가 켜지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트를 바꿔줍니다. 라이트라는 스테이트는 지금 온 스테이트다. 이렇게 하고 브레이크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끄게 되면 어떻게 되죠? 끄게 되면 이제 여기 4번으로 오겠죠. 그죠? 그러면 요거를 LED를 끄고 스테이트를 오프로 하고 하면 되죠. 버저인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버저인 경우는 소리를 직접 내지 않고 스테이트만 온으로 바꿔줍니다. 버저 스테이트를. 그러면 이거는 이 스테이트가 온이면은 버저의 경우는 여기 아까 그 루프를 뱅글뱅글 돌면서 이게 어베일러블을 하지 않을 때 뱅글뱅글 돌면서 버저 언인 경우는 이제 버저 B 하는 소리를 여기서 이제 내주게 되죠. 이 메인 루프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트만 온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끌 때는 뭐 당연히 스테이트만 업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모터인 경우에는 이제 직접 그 모터 여기 클락와이즈를 이제 값을 주면은 모터가 웽 하고 돌겠습니다. 물론 그때도 스테이트는 온을 시켜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여기 와서 6번이 와가지고 모터를 스탠바이 업, 이제 모터를 오프할 때까지, 오프하면 이제 끄고 스테이트를 업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때까지는 이제 온이 계속 지속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그 6가지 해주면 되고요. 7번이 오는 경우는 이제 상태를 달라고 그런 거니까 이때는 이제 상태를 알라고 그러면 상태는 각각의 스테이트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S 라이트 LED 스테이트를 봐서 LED가 1이면 5를 보내고 아니면은 0을 보내고 그 다음 거 버저 상태를 봐서 버저 상태가 ON이면은 5를 보내고 아니면은 X를 보내고 그 다음에 선풍기 상태를 봐서 모터 상태를 봐서 1이면 0을 보내고 아니면은 X를 보내고 이렇게 보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다 끝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돌리면은 결국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페어링을 하고 연결이 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숫자로 1 하면은 여기다 이제 만약에 내가 여기다 1 이렇게 치면은 여기에 1하고 1하고 LED가 여기가 이제 반짝반짝 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4를 치면 여기가 4라고 또 나오고 이 불이 LED가 오프가 되겠습니다. 아까는 온. 네. 다음에 2 이렇게 치면 여기 이제 버저가 B 하고 울리겠죠. 그런데 이제 그 상태가 변하니까 계속 B 하고 이제 울리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5번을 치면은 이 버저가 오프가 되겠습니다. 3 이렇게 치면 이 모터가 여기 모터가 포워드 방향으로 도니까 웽 이제 프로펠러가 웽 하고 이렇게 모터가 돌게 되겠고요. 6번을 치면은 여기 모터가 오프가 되겠습니다. 선풍기가 업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 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이제 숫자 아까 한 건 다 나와야죠. 글자가 1, 4, 2, 3, 2, 5, 3, 6 이렇게 하고 이제 7자가 나오고 7을 치면 이제 상태를 알려주는 거니까 만약에 이제 LED는 ON이고 버전은 OF이고 선풍기는 ON이다. 만약에 이렇다고 치면은 요거는 7번을 쳤을 때 여기 뭐가 나오냐면은 ON이니까 0, OF이니까 X, 그 다음에 ON이니까 O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했던 스마트폰으로 가전제품 제어하기를 우리가 구현을 해봤고요. 실제로 이거는 이제 뭐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하겠죠. 숫자를 많이 늘려가지고 뭐 다른 거를 할 수도 있고 FND를 킬 수도 있는 거고 글자를 내보내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다른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용 범위가 이제 굉장히 넓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이쪽 편에 이제 이 스마트폰에다가 프로그램 짜는 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제 앱을 이용을 해서 문자를 보내서 제어를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하거나 도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앱을 이제 자기가 만들어 보는 거죠. 앱 만들기 스마트폰
앱 만들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것 중에 앱 인벤터라는 게 있죠. MIT에서 만든 앱 인벤터. 앱 인벤터라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여기다 그림도 놓고 뭐 여기다 이제 박스를 뭐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지금 LED 온, 여기 오프, 뭐 선풍기 모터 온, 모터 오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버튼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동작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되고 혹시 능력이 되는 그런 사람은 이런 것까지 앱도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한번 하는 것에 도전해 보기를 도전해 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모든 그 우리가 코스를 전부 다 돌아봤고요. 이번 코스에 이제 마지막 과제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뭐 하나 지금 이제 여태까지 그 세 가지를 했는데 온도 측정이라는 걸 하나 더 넣어가지고 만약에 이제 8번 키를 하나 더 넣어서 8번이 가면은 현재 온도를 재가지고 스마트폰에 그 온도의 값을 스마트폰으로 이제 전송하는 그런 스마트폰 가전제품 제어하기 버전 2.0을 이제 만들어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첫 번째 과제고요. 두 번째 과제는 스마트폰에서 이제 1, 2, 3, 4, 5, 6, 7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1이면은 도, 2면은 레 이렇게 대응되게 만들어가지고 이쪽 편에서 내가 1 이렇게 보내면 여기가 도 하고 이제 삐 하고 이제 버저가 도에 알맞은 소리를 내는 거죠. 2번을 누르면은 레 이렇게 해서 이쪽에 있는 스마트폰에서 뭐 3, 2, 1, 2, 3, 3, 3 만약에 이렇게 쭈르륵 보내면은 이게 미, 레, 도, 레, 민, 민, 미 이렇게 되는 거니까 미, 레, 도, 레, 민, 민, 미 이렇게 여기서 울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무선 피아노 연주기, 스마트폰 피아노 연주기를 만들어 보는 것이 이제 두 번째 과제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여기 이제 스마트폰이 있는데요.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이게 PC가 있으면 스마트폰에서 A라고 치면 PC에서 A라는 글자를 이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스마트폰 PC 메신저가 되는 거죠. 메신저. 그래서 이런 터미널 에뮬레이트 스마트폰 PC 메신저를 한번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 이렇게 메신저를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우리가 여기 이제 아트메가 128이 여기 있어가지고 물론 여기 블루투스가 있겠죠. 그리고 이쪽은 USB로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죠? USB를 통한 UART 통신. 이쪽은 블루투스를 통한 블루투스 시리얼 통신. 그러니까 스마트폰하고는 PC하고는 UART 통신 이렇게 해서 A라는 글자가 PC로 갈 수 있도록 또는 PC에서 여기를 통해 가지고 다시 스마트폰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스마트폰 메신저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 이제 세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자 이제 어느덧 우리가 이 교재를 모두 다 한번 마쳤고요. 총 12번의 이제 코스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진정한 아트메가 128에 아트메가 128 초중급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제어가 됐다고 저는 인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제를 다 잘하고 이 프로그램을 잘 짤 수 있고 자기가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벌써 아트메가 128을 이용한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초중급 프로그래머이면서 초중급 엔지니어가 되셨습니다. 굉장히 축하합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들은 이제 마저 좀 더 공부하고 또 궁금한 것들은 더 다른 데서 좀 더 배우고 또 저하고 또 다시 만나서 더 배울 수도 있고 이제 이러한 좋은 과정이 반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 또 고생도 하셨고 또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축하 보내고 이제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볼 수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